자, 봅시다. 우리가 위치, 그리고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다루는 건 물리 1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수학에서는 그냥 미분적분을 이용해서 간단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좀 알아본다 수준이고요. 좀 복잡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낯선 그렇게 익숙해지면 이쪽은 그냥 너무 쉬운 문제고, 익숙해지지 않아서 보통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여기 쉬워질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점의 위치를 표시를 할 건데 따라하세요. 시각 t에 대한 예를 들면 뭐 몇 시 몇 분 특정 시점, 그걸 우리가 시각이라고 부르고요. 시간이라는 표현은 시간, 시의 간격이라는 뜻인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몇 시야 하면은 지금 12시 이렇게 딱 특정 시점을 시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엄밀하게는 수학에서 구분을 해요. 특정 시점, 특정 지점은 따라하세요. 시각을 t로 놓고 따라하세요. 시각과 시각의 사이, 그 간격을 우리가 따라하죠. 시간. 그래서 수학에서는 우리가 주로 시각 t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시각 t 1초일 때, 2초일 때, 1분일 때, 어쨌든 그 특정 시점 t에 대한 따라서 위치, 어떤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할 건데 점이 막 움직여, 위치가 변해. 근데 평면상에서 움직이면 따라서 평면운동, 근데 직선상에서 움직이면 따라서 직선운동. 점 P가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또는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따라하세요. 직선운동. 직선운동이라고 하고 차원으로 말한다면 1차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원이 뭐냐?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 들어봤지. 1차원이 뭐냐면 따라서 위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숫자의 개수. 그걸 우리가 위치에서는 그걸 차원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직선상에 있다. 우리가 방향을 결정해주고요. 이쪽을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해볼게. 그때 원점을 정하고요. 자,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점이 있다. 여기 위치는 따라가세요. 플러스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A의 위치, A하고 괄호한 다음에 원래 몇 콤마면 이렇게 쓰잖아. 그건 평면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서는 숫자 하나만 있으면 돼. 몇이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1차원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점의 좌표를. 그럼 만약에 왼쪽으로 이만큼 하면은 여기 B라고 친다면요, 얘는 똑같이 이만큼 떨어졌지만 같은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잖아. 분명히 위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얘를 2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방향 이만큼. 그래서 위치를 뭐라고 표시할까요? 마이너스 D. 이렇게 표시를 해서 따라하세요.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한 개의 숫자가 필요. 그래서 몇 차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1차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수 2에서는 1차원 운동을 다루고요. 고3 때 이제 이과 고3 개정 미적분에서는 2차원 운동, 숫자가 2개 필요한 평면 운동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맛보기로 직선상의 운동, 1차원 운동만 배울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표현할 때 t에 대해 변하니까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고, 따라하세요. st.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스몰 st인데 수학에서는 따라하세요. xt 라고도 쓰고요. 또는 따라서 ft 라고 써줄 때 또는 따라서 x. 우리가 원래 함수를 표현할 때 y는 x에 대한 함수고 x제곱이에요 이렇게 말하듯이 따라하세요. 위치 x는 t에 대한 함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y의 역할을 x가 대신하고 x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t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따라하세요. st, xt, ft, x. 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면 아, 위치를 저렇게 쓰기도 했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소개를 해준 거고. 자, 우리가 A의 위치하면 따라하세요. 플러스 2. 그럼 B의 위치하면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2. 우리가 따라하세요. A, B의 거리. 얘는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2. 거리는 어떻게 돼요? 4. 어떻게 구했나요? 하면은 마이너스 2랑 2를 빼고 뭘 씌워준 걸까? 절대값. 또는 절대값 쓰기 싫은데요 하면 따라서 큰 값 빼기 작은 값.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누가 큰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뺀 다음 뭐 씌워주면 절대값. 그래서 우리가 위치
거리랑 따라서 위치의 차이. 위치를 빼고 뭐 씌워주면 된다? 절대값. 절대값 실으면 위치가 어떤 애에서 어떤 애를 빼주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도 된다. 그게 따라하세요.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정의야. 그럼 A와 원점 사이의 거리는 몇이라고 말하면 돼요? 2. B와 원점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2.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는 다르지만 원점과의 거리는 똑같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1차원상에서 어떤 점의 운동을 관찰을 할 거고, 이 화살표 방향, 여기 플러스 방향으로 볼게요. 자, 어떤 점이 막 움직이는 거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점이 움직이는 상황을 내가 시각 t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걸 관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다 같은 운동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천천히 갔을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점을 막 찍어본 거야. 0초일 때 여기, 1초일 때 여기, 2초일 때 여기, 3초일 때 여기 이런 식으로 가요. 그때 따라서 위치의 변화 1초, 0초, 1초, 2초, 3초 이렇게 되면은 0초랑 1초 사이의 위치 변화랑 1초, 2초 사이의 위치 변화랑 2초, 3초 사이의 위치 변화가 다 어때요? 다르죠? 따라하세요. 위치가 변하는 정도.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따라하세요. 속도. 위치가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따라하세요.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 정확히는 따라서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걸 우리가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 부를 거라고요? 속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시 따라하세요.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걸 줄여서 뭐라 부르기로 했다?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참고로 변화율은 우리가 미분 배울 때 처음 변화율이라는 얘기를 그 용어를 썼잖아요. 변화율 두 개가 있었죠. 무슨 변화율 두 개가 있었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그래서 위치 변화율도 두 개가 있어요. 위치의 따라서 평균 변화율. 그럼 위치에 뭐도 있겠네? 순간 변화율도 있어요. 자, 이거를 줄여서 따라하세요. 위치의 변화율. 두 글자로 뭐라 부르기로 했어? 속도.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니까 무슨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을까요? 평균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따라하세요. 평균 속도. 이게 뭔데? 라고 물으면 따라하세요. 위치의 평균 변화율 이란 뜻인 거야. 시각 t에 대한 평균 변화율.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무슨 속도라고 부를까요? 순간 속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참고로 순간이라는 표현은 생략하게 돼요. 따라하세요. 속도. 그러면 무슨 속도를 말을 하는 거라고? 순간 속도.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러면 무슨 계수? 미분 계수를 말을 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위치의 미분 계수. 예를 들면 2초일 때의 속도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따라하세요. t는 2일 때 위치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위치를 ST라고 납시다. 위치 ST. 자, 그럼 2초일 때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래요. 따라서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그러면 이거 기호로 표현하면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S 프라임 한 다음에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t가 2일 때의 미분 계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순간 변화를 매번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t 값에 뭔가 대입했을 때 그 순간 변화율 속도가 바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또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고 따라하세요. 속도 함수 VT. VT는 근데 쓸 때 VT 이렇게 안 써요. 필기체가 좀 기울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쓰세요. 따라하세요. VT.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줄여서 따라하세요.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쓴다고요? 무슨 t? vt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또는 따라하세요. vt, s 프라임 t, x 프라임 t, f 프라임 t, x 프라임. 그게 다 속도를 말을 하는 거야. vt로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좋다? s 프라임 t 해도 속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x 프라임 t, f 프라임 t, x 프라임, y 프라임 하듯이 x 프라임 해도 속도를 의미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체가 여기 출발해서 이쪽으로 10m/s 갔을 때, 이쪽으로 10m/s 갔을 때 같은 운동이야, 다른 운동이야?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가는데 같은 운동일 리가 없잖아. 얘는 속도를 같다고 말하지 않고요. 얘는 위치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1초 움직였다 치면 1초 만에 몇 가지 갔을까? 1초 10까지 갔을 거야. 여기 몇 가지 갔어요?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위치에 방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세요. 플러스 10. 얘의 속도는 뭐라고 말할까요? 마이너스 10. 따라하세요. 얼마나 빨랐냐? 얘는 1초에 10m씩 움직이고 얘도 1초에 몇 m씩 움직이는 애야? 방향은 비록 다르지만 따라 속도의 크기. 얼마나 빠른지 그 빠른 정도는 똑같이 1초에 10씩 빨라지는 거란 말이야. 10씩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따라서 속도의 크기 라고 부르고 이거를 줄여서 두 글자로 따라서 속력이라고 하고요. 크기를 기호로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걸 속력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왜요라고 하려면 그 약속이야. 참고로 이거는 너네가 2학년이나 3학년 때 기하를 배우잖아요. 기하 대단원 2단원에서 벡터라는 걸 배우는데 이 위치 속도 가속도는 사실 전부 다 벡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걸 안 배우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야 돼. 따라하세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 기호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속도에 뭘 씌운다? 절대값. 그래서 따라하세요. 절대값 vt. 다시 따라하세요. 속도의 크기. 절대값 속도. 절대값 vt. 이걸 줄여서 한글로는 두 글자로 뭐라 부를 거라고요? 속력. 속도와 속력은 다른 거야. 속도는 따라 속도는 방향까지 고려. 10m/s하고 오른쪽 10m/s가 마이너스 왼쪽으로 10m/s를 구분을 해줘야 돼. 근데 따라서 속도의 크기. 이거는 따라서 방향을 무시. 방향 신경 쓰지 말고 얼마나 빠른지만 봐라. 이게 크기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따라하세요. 위치의 변화율. 그래서 미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속도는 그럼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따라서 속도의 변화율. 이거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다. 그래서 뭐라 부를 거네요? 가속도라고 불러요. 우리 물리나 공통과학 때 중력가속도 이런 말 들어봤죠? 중력가속도의 그 가속도가 이 소리예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자, 그래서 가속도는 AT로 표현하고 AT에 대한 몇 차씩 이렇게 상수함수로 조질 때 있지만 1차씩, 2차씩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자, 따라하세요. 가속도의 크기. 얘도 마찬가지로 가속도에다가 뭐를 씌워주면 절대값 씌우면 가속도의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크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참고로 여기는 속도의 크기는 뭐라고 부르는데 속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력이라고는 안 하고 따로 용어 정의를 안 했어요. 속력은 왜 정의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왜 정의 안 해요? 이거는 나중에 계속 뒤에서 적분 파트에서 유용하게 계속 쓰이는 용어라서 용어를 정의한 거고 굳이 이거는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라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따라 속도의 변화율. 그래서 나중에 가속도의 변화율도 나와. 근데 우리가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위치, 그 다음 위치의 뭐? 변화율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속도. 그 속도가 변하는 변화율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예요. 따라서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 미분계에서라서 속도를 함수로 나타내면 그 함수인 vt가 나와. 따라하세요. t에 대하여 미분. 위치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나온다고요? 속도 함수. 따라하세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의 도함수가 누구라고요? 가속도. 이렇게 정도만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따라하세요.
거리. 거리는 위치를 뺀 다음 뭘 씌워라? 절대값. 속력은 속도에 뭐 씌워라? 절대값. 가속도의 크기도 가속도에 뭐 씌워라? 절대값. 용어들이랑 관계들을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위치, 속도, 가속도. 속력이랑 속도 헷갈리면 안 돼. 기본은 도예요. 도로 시작하는 게 기본이야. 따라서 위치, 속도, 가속도. 근데 위치의 차이하면 거리 이렇게 되는 절대값 위치 차이하면 이게 거리고요. 속도의 크기를 뭐라 그랬고? 속력. 가속도의 크기는 뭐를 씌워서 표현하기로 했다? 따라하세요. 크기. 땡땡땡 크기 하면은 절대값이라는 통칭이에요. 우리 역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위치, 속도, 가속도를 다루는 거. 역학. 벡터에서는 크기, 절대값이랑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속도의 크기. 이런 식으로 속도의 크기라고 쓴 거야. 따라서 속도의 크기.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정리를 할게.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세 가지야. 세 가지 함수를 배웠어요. 따라하세요. 위치. 기호로는 주로 뭘 쓴다고요? ST. 이 S는 이동거리 앞글자 shift 앞글자 S를 쓴 거고요. 이것도 속도 뭐라고 했더라? 밸런서티인가? 앞글자 V를 쓴 거고 이거는 acceleration 앞글자 A를 쓴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SVA를 쓴다 정도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영어 단어를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는 따라하세요.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두 번 미분한 함수를 잘 다루지 않잖아. 그거는 계속 미적분대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하세요. 원함수와 도함수. 한 번에 두 개만 다뤄, 수투에서. 두 번 미분하는 수까지 다른 건 계속 미적분대 주로 다루게 돼요. 따라서 원함수와 도함수. 또는 얘 무시하고 따라서 원함수와 도함수. 이렇게 둘의 관계를 다루던가 이렇게 둘의 관계를 다루는 게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원한다면 두 번 미분해서 구해줄 수도 있어야 돼. 자, 예를 들면 A는 AP는 9.8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가속도. 이거 몇 차 함수야? 상수 함수죠? 그러면 가속도를 접근하면 시각 t에 대해 접근하면 거꾸로 가니까 누가 나올까요? V, T 속도가 나오겠죠? VT는 이 접근은 어떻게 되죠? 9.8 T하고 X가 아니라 기준 문자가 지금 뭐야? T 그 다음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C가 뭐냐? 따라하세요. V의 0대2 하면은 여기가 뭐가 되네? 0 이렇게 되죠? 0 플러스 이렇게 되네. C는 뭐랑 똑같은 의미구나. V0 따라하세요. 처음 속도. 이렇게 되는 걸 알아두면 편해요. 자, 그런 다음 내가 위치를 구해라. 그럼 얘를 한 번 더 뭐 해주면 돼요? 접근하면 따라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 기호로는 주로 뭘 쓴다고요? ST. 대문자 S 하면 넓이를 주로 표현할 때 쓰고 소문자 S 하면 주로 이제 이동거리, 위치를 표시할 때 써요. 여기는 위치를 주로 쓸 거야. 자, 는 하면은 이거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4.9 T제곱 플러스 그 다음은요? V0 T 플러스 C1 이렇게 쓸까요? 자, 이 C도 마찬가지로 T에다 몇 대입하면 C 바로 나올까? 0 대입해보면 S0이 C1이랑 똑같다 그래서 따라서 접근상수는 처음 값. 속도 구할 때는 처음 속도, 위치 구할 때는 따라서 처음 위치. 이렇게 따라서 0초일 때 위치, 처음 위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2학년, 지금 2학년이지. 얘는 2학기. 물리 배운 친구들은 이 공식을 본 적 있을 거야. 이게 중력가속도 G고요. 이게 V0 플러스 GT 또는 AT. 그 물리에서 배웠던 공식이 사실상 미적분을 안 배운 상태로 그냥 공식을 외우거든요. 근데 사실 미분 여기를 배우고 나면 이 하나만 알면 다 그냥 적분했을 때 나오는 유도되는 공식이라서 사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던 거였어요. 미분을 안 배우고 배우니까 공식을 쌩으로 그냥 외우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 거고
이제 그래프에서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ST 그럼 여기가 시각 T에 대하여 위치의 변화를 알아보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위치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진다면 애들이 뭘 착각하냐면 물체를 이렇게 대각선 위로 쏴서 이렇게 아래로 포물선 운동해서 땅에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상상하면 잘못된 거야. 얘는 따라하세요. 시각 T일 때의 위치. 예, 여기 1초일 때 뭐 몇 미터, 2초일 때 몇 미터, 3초일 때 몇 미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T2일 때가 여기 꼭지점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만약 5였다 쳐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0,0 그러면 따라서 0초일 때의 위치. 그럼 저 0,0이 찍혔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S 몇이 몇이다. 0이 0이다. 그러면 따라서 0초일 때 위치가 0이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 그렇다가 따라하세요. T2,5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S 몇이 몇이다로 해석해야 되고 ST2가 몇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T가 몇일 때 T2일 때 위치가 몇이다? 그래서 위치가 점점 늘어났죠?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여서 좀 0초, 0S 이렇게 써놓을게. 시각의 T의 단위를 초로 볼게요. 편의상. 자, 얘가 5초가 아니면 T2초가 됐을 때 T2 초가 됐을 때 얘가 원점에서 출발해서 위치 몇 가지 이동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석하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간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여기 뭐 T4라고 볼까요? 따라하세요. T4,0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 너희가? T4,0 S 몇이 몇이다? ST4가 몇이다? 0이다 해서 그러면 T가 T4일 때 그때 위치가 몇이다? 0이다. 그럼 얘는 위치가 점점점 줄어든다. 위치가 점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이동해서 T4일 때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위치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거를 시각 T에 따라 위치를 이렇게 점점점점 찍었더니 여기에 포물선이 나온 거야.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를 착각하면 이제 문제에서 다 꼬이는 거야. 자, 문제에서 따라서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의 위치는 0이에요. 원점? 위치가 0지점 원점이라고 부르고요. 원점을 출발했다는 건 시각 T가 0일 때를 말해요. 따라하세요. T가 0일 때 위치가 0. 그리고 기호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S0은 0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자 그럼 따라하세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지금 얘가 위치가 점점 커지고 있죠. 위치가 점점 커지지. 그러면 원점 기준 점점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을 한다면 무슨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따라하세요. ST가 증가? 그럼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오른쪽 방향. 그래서 따라하세요. 운동 방향은 ST의 증가? 근데 ST를 미분하면 VT가 되죠. 위에가 VT라고 나오겠지? 따라하세요. 원함수, 도함수. 그럼 이 원함수의 증가함수는 도함수의 뭐랑 관련이 있었죠? 부호랑 관련이 있지? 따라하세요. 운동 방향은 위치의 증가함수, 속도의 부호랑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위치 기준으로 뭐가 바뀌었다? 위치는 증가함수가 바뀌었다. 그 다음 그 도함수인 속도는 뭐가 바뀌었다? 부호가 바뀌었다. 해서 그래야 돼. 따라서 운동방향의 변화, 위치의 진단 변화, 속도의 부호 변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운동방향 바뀌었나요? 하면은 얘가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했죠? 그러면 위치가 점점 오른쪽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서 0으로 왔으니까 이 증가 감소가 운동 방향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따라하세요. 위치가 증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 위치가 감소했다. 그러면 원점으로 가까워지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 거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얘가 증가했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하세요. 운동 방향 변화. 그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누구의 무슨 변화? 위치의 증감 변화. 주로 문제를 풀 때 누구의 무슨 변화로? 속도의 부호 변화. 따라하세요. 속도의 부호 변화.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참고로 문제에서 물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양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 있어요. 원점, 위쪽으로 플러스 방향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체를 위로 이렇게 쏘아 올렸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것도 1차원 운동, 직선 운동이죠. 이때 따라하세요. 최고점. 그러니까 물체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바뀌려면 속도가 몇일 때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야? 0일 때. 잠깐 멈춰있다가 떨어지는 방향 바꾸는 거잖아. 따라하세요. 최고점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속도가 0일 때. 그래서 최고점일 때는 속도가 0일 때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VT가 0일 때.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최대한 내가 자세히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 자, 만약에 그럼 여기서 뒤에 있나? 여기서 한 번에 표현을 해야 되네. 자, 위치랑 속도의 관계를 주로 다룰 때 이게 주로 나오긴 해요. 따라하세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가 아까 속도의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줄이 이렇게 나와. T1부터 T2까지의 평균 속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따라하세요. 평균 속도, 평균 변화율. 그러면 이게 따라하세요. 이게 T가 T1부터 T2까지 속도가 정의가 따라서 위치의 변화율. 근데 무슨 변화율? 위치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하세요. 속도, 위치의 변화율. 그래서 평균 속도는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서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랑 비슷해요. x는 1부터 3까지 fx의 평면 이거 식 작성해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 혼자 작성할 수 있어? 해주세요. 너무 잘했어.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x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t가 하고 있죠? 기준 문자가 t야. 그리고 지금 f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 일반적으로 기호를 어떻게 쓴다 그랬죠? st. 따라하세요. f의 역할을 s. 그러면 서영 이거 위치의 평균 변화율 혹시 식으로 쓸 수 있나요? 너무 잘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평균 변화율. 그 순간 변화율은 여기 뭐 취해주면 될까요? 리미트 해가지고 분모가 0으로 할 때 하면 미분계수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T1부터 T2까지의 평균 속도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평균 속도, 평균 변화율. 기하학적 의미가 무슨 기울기? 두 점 기울기. 이게 0부터 T1까지의 평균 변화율. 얘랑 얘 연결한 게 이제 누구부터 누구까지의 평균 속도? T가 T1부터 T2까지의 평균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서는? 속도. 따라서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이렇게 연결하면 누구의 어디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T2부터 T3까지 누구의 무슨 변화율? 위치의 평균 변화율.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줄여서 뭐라고? 그렇지, 평균 속도. 이렇게 부르면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더 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평균 속도 배웠지만 평균 변화율? 무슨 변화율도 있어요? 순간 변화율. 그러면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따라하세요. t가 t1일 때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 위치의 순간 변화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순간 속도. 뭐라고요? 순간 속도. 근데 순간은 뭐 하기도 한다? 생략. 따라하세요. t1일 때의 속도. 기호로는 뭐라 쓰냐면 v 한 다음에 t1 이렇게 되고 이 접선의 길이 미분계수가 여기 함수값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모함수의 함수값, 원함수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우리 F'의 관계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민규야, 이거는 이 접선의 기울기, 기호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V 프라임, S 프라임 T3 또는 이게 S 프라임 T3지만 우리 S 프라임 이 미분하면 누가 된다 그랬죠? V.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F 프라임 뭐 X3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F 프라임을 이제 V로 대신 쓰는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의 운동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PQ의 위치차. 위치가 두 개라서 ST, 둘 다 ST면은 보통 S1, S1T, S2T 또는 PQ면 SPT, SQT 이렇게 쓰는데 보통 수학에서 이제 FTGT 이렇게 두 개로 줘요. 자, 그때 위치의 차 그럼 뺀 거고요. 따라하세요. 위치의 차이 또는 따라하세요. 거리. 그럼 뺀다 뭐 씌워줘야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두 점이 만날 때라는 건 따라하세요. 만날 때 그럼 시각을 말하는 거야. 언제 만났냐? 만날 때 그 t가 몇이냐를 말을 하는 거야. 만났다 따라서 위치가 같을 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속도가 같을 때 구해라 그러면 위치 그래프를 각각 미분해서 무슨 함수를 얻고 위치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속도. 둘의 속도가 어떻다? 같다 이 방정식 풀면은 그 시각 t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운동 방향이 같다. 운동 방향은 외우고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위치의 증가함수 또는 누구의 뭐 속도의 부호. 지호야 뭐라고요? 운동 방향 뭐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렇지. 그럼 운동 방향이 똑같다? 그럼 누구의 뭐가 같다고 해석할 수 있어? 위치의 증가함수가 같다? 또는 누구의 뭐가 같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똑같다? 곱한 게 무슨 수다? 양수다. 이거 이 부등식 풀어주면 돼요. 따라하세요. 부호가 같다? 곱한 게 무슨 수다? 양수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쪽 다 하고 쉴게요. 자, 그 다음 위치 분과속도는 이게 다고요. 그 다음 뒤에 짤막하게 이런 친구가 나와요. 따라서 시각 t에 대한 변화율.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각 t에 따라 길이가 변해.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가로등 이렇게 하나 주고요. 가로등 주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서 얘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림자가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가 얘가 더 멀리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렇게 돼서 그림자가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시각 t에 대하여 그림자의 길이가 변한다. 길이가 변해. 근데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 따라하세요.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봐요. 근데 길이의 변화율은 줄임말. 따라서 길이의 변화율, 길이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무슨 계수? 미분 계수.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봐. 여기 1초일 때 위치고 2초일 때 위치야. 2초일 때의 t는 1일 때 그림자 길이 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러면 순간 변화율 또 다른 말로 무슨 계수?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 그럼 뭘 할 거냐? 따라하세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래서 그림자 길이를 함수로 먼저 ft 이렇게 봐요. 그럼 따라서 ft의 순간 변화율.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f 프라임이고 그때 t가 몇일 때? 2일 때. 이렇게 따라하세요. 길이의 변화율
미분계수요. 미분계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따라하세요. 길이의 변화율. 길이를 함수로 놔요. 길이는 랭스 앞글자 L 주로 쓰고요. LT는 쓴 다음에 따라하세요. 미분계수. 얘를 한글로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시각 T1일 때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걸 줄여서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넓이는 이제 LT, 길이는 LT, 넓이는 라지 S, T, 부피는 라지 V, T 이렇게 쓰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요. 깔때기 모양의 컵이 있고요. 여기다 물을 이렇게 콸콸콸 붓는데 물이 점점 이렇게 차오를 거 아니에요? 차오르겠죠? 그때 이 단면 얘 넓이를 이제 S, T라고 부르겠대. 문제에서 단면이 변해요. 단면 T는 10일 때의 단면의 변화율 이렇게 물으면 서영 이거 어떻게 기호로 표현해주면 될까? F가 뭔데요? 단면을 그러면 내가 FT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단면 구하고 미분의 10대 하고 하면 되는 이게 따라하세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게 너희가 해야 될 내용이고요. 시간이 잠깐 쉬었다가 조금 같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